안녕하세요. 고양이 전문 팟캐스트 키티피디아입니다. 저는 아나 엄마예요. 안녕하세요. 쏘롱 누나입니다. 고통 담당 얼루가범입니다. 네, 제가 막 흡연한다고 요새 해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예, 정말 소중합니다. 우리 얼루가범님. 네, 냄새 안 나네요. 우리 모모모 PD와 엉클조도 인사합니다. 냐옹. 여러분들 페이스북에서 이젠 외우실 때도 됐어요. KITTIPDIA 검색하셔서 키티피디아 페이지 찾아오실 수 있고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블로그에선 놀랍게 그냥 키티피디아라고 한글로 검색하시면 다양한 고양이와 집사의 이야기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과 반응 모모모 PD가 열일 제치고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참여와 댓글 사연 반응 소액 후원에 깊이 반응하고 감사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저희 정말 깊숙이 뱃속 깊이 감사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봅니다. 양프라이즈 진실 혹은 거짓. 네. 약간 에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제가 지난주에 어떻게 읽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요? 양프라이즈 진실 혹은 거짓 이렇게 괜찮다. 이렇게 읽어줘야죠. 아 네. 뭐야 누가 방송하는 사람이야. 아 나 진짜 기분 나빠. 전 뭘로도 안 되네요. 집사로도 안 되고 이거 안 되잖아 다. 하여튼 기가 죽어 있는 요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갑니다. 고양이에 대한 속설, 루머, 카더라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은데 그중에 몇 가지를 검증하는 꿀잼을 좀 오늘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고양이만큼 미스테리한 동물도 없어요. 뭐 소문이 많아. 영적인 동물이다. 뭐 그게 그러니까 숭배를 받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되게 정말 처단을 받기도 하고 막 이랬던 동물인데 그만큼 그 연구가 많이 안 된 동물이기도 하고요. 재밌는 건 늑대 그다음에 호랑이 이런 애들은 집안에서 키우지 않죠. 그러니까 야생동물과 집에서 키워진 어떤 길들여진 동물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네. 늑대가 길들여져서 개가 됐다면 이렇게 우리가 그냥 도식화시켜서 표현을 했을 때 호랑이가 길들여져서 고양이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밖에 사는 고양이, 야생 고양이, 들고양이는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집에 있는 고양이들은 또 도시 고양이들은 도시 고양이들대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외양을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 동물은 어떻게 보면 유일할 수 있죠. 그래서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우리 집 고양이랑 또 쟤랑은 완전히 다른데 그게 잘 인정이 안 되는 부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좀 속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또 그 개와 다르게 또 고양이들은 조금 이렇게 사람에게 길들여졌다라기보다는 그냥 사람과 공생하기를 좀 선택한 쪽에 가깝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지습성을 좀 덜 버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의 로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래서 오해를 좀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 우리보다 굉장히 지능적으로 좀 뛰어나다 생각을 하는 게 얘네들한테서 가장 뛰어난 능력은 적응력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렇게 진화를 계속 여러 가지로 해왔으나 본성은 그대로 남고 있는 다양한 부분에서 그 적응을 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우리가 그거를 잘 못 느끼는 것 뿐이지 본성은 그대로 남아있어서 몇 가지 고양이들은 이럴 거야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이제 그 오해 아닌 오해로 갖고 있는 것들이 있죠. 이분도 참 슬피유16님이시네요. SEULPIU16님 안녕하세요. 4년 전 크리스마스 즈음 5개월 넘은 아이가 졸졸 따라오는 통에 반해버려서 양줍하고 행복한 양집사로 살고 있는 20대 직장인인데 흔히 말하는 고양이는 외로움을 타지 않는다던가 하는 고양이 관련 속설에 대해서 썰을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저도 우리 아나가 외로워 보여가지고 키아라를 드린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키티피디아를 하고 나서 알았죠. 그건 나의 착각이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그 고양이가 나 외로워라고 시그널을 보내는 진짜로 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고양이를 데리고 와라는 의미는 아닐 수도 있는데 말이죠. 데리고 왔더니 난리가 난 거지 이제. 지금도 왼손 힘들어합니다. 저는. 예. 일단 고양이들이 외롭다라고 생각하는 건 약간 사람의 기준에서 생각을 하는 거고 외로워 보여서 아니면 친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둘째를 덜컥 들이지만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는데 외로워 보이니까 친구를 만들어줘야지라고 선뜻
이렇게 둘째를 들였다가는 이제 재앙이 따를 수도 있다는 거 생각을 하셔서 얘네들은 원래 그냥 선천적으로 외톨이에요, 외톨이.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의 제가 이제 선조들을 찾아봤는데요. 고양이가 아까 야생 고양이나 길들여진 도시 고양이나 진화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했잖아요. 네. 이 고양이, 이제 여기서는 야생 고양이죠. 야생 고양이의 오래된 조상님들은 완전히 고립된 생활을 했대요. 특히 그 암컷 들고양이 같은 경우는 2km 사방이 자기 영역으로 딱 정해져 있어서 이 영역을 독립적으로 유지를 하고 그러면서 다른 고양이들이 침범을 못하는 거고요. 왜요? 영역 관리 철저히 하고. 그렇죠. 그리고 수고양이는 몇몇의 이제 암컷 고양이들의 영역을 걸쳐 있지만 또 다른 수고양이들이 이제 같이 이거를 침범하지 못하는 얘네들이 서로 다른 고양이를 만날 때는 짝짓기를 할 때 그리고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들끼리 그 한 생후 4, 5개월 때까지 그냥 놀고 이렇게 지낼 때 그때뿐이라는 거죠. 그만큼 그냥 독립된 외톨이 생활을 즐기는 게 원래 본능이에요. 아니 근데 데리고 왔을 때 저희 남편이 제일 이제 걱정했던 게 엄마 보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같이 놀았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뭔가 그리움 이런 게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비단 고양이만이 아니라 강아지들한테도 이렇게 동물들 바라보면서 감정이입을 하잖아요. 얘는 비가 오는데 창밖을 보고 있으면 사색하나 봐 이런 것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 뒷모습 고양이의 그 목덜미라는 게 얼굴이 슬퍼 보여. PD. 내가 맞아요. 사실 슬프고 맞아요. 울적해서 그럴까? 맞아요. 자기가 자기 감정을 이입하는 거잖아요. 얼굴이 슬퍼 보이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있는 내가 슬픈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였을까요? 참. 그리고 재밌는 건 제가 이렇게 저렇게 자료를 정말 고양이가 외톨이일까? 고독을 즐기나? 근데 또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 실제로 보면 너무나도 잘 지내는 애들도 있잖아요. 네네. 여러 고양이들끼리. 그렇게 보면은 도대체 얘네들은 뭐지라고 했는데 어떤 그 저널에서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고양이는 분명히 본성적으로 이제 타고난 본능이 외톨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대상과 유대 관계를 또 잘 맺기도 하는 그런 특유의 또 독특한 사회성을 가지기도 해서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모든 고양이 이렇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게 또 고양이의 매력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전히 속설은 100% 해결은 되지 않는 걸로. 이렇다 카더라 저렇다 카더라 해도 다 맞다 또. 이제 와서 그러시면 어떡해요. 그러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분명한 건 고양이는 우리랑 사람하고도 유대관계를 잘 맺고 또 누군가와 잘 맞는 그러니까 얘네들 기호가 명확한 애들이에요. 자기가 털고르기를 해주고 같은 공간에 있고 누군가를 선택하는 거에 기호가 명확하대요. 그러니까 내가 좋고 싫고가 명확한데 그걸 우리가 정해주는 거잖아요. 야 동생이야 이러면서 귀엽지?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지만 걔 마음에 안 들면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각오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해야죠. 중요한 부분 여러분 출근 때마다 날 바라보는 그 눈빛이 외로워 보여요 하는 그 생각은 그냥 여러분이 외로운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 널 두고 출근하는 내가 외로워. 내가 외로워 사실은. 인간은 누구나 외로운 거예요. 내가 출근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얘랑 놀고 싶어서 그런 것도 맞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고양이는 높은 데서 떨어져도 다치지 않는다. 이거 참 오래된 속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사실 이것 때문에 되게 화가 났던 집사가 훨씬 전부터 화가 났던 기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왜 꼬맹이들이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한 번씩 1층에서 떨어뜨려보고 2층에서 떨어뜨려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아무리 철이 없다고 그래도 제가 그거 한번 읽고 나서 야 진짜 이건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랬었어요. 결국은 고양이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저도 그 하우스메이트가 옛날에 고양이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얼룩이만 있던 시절에 애를 이제 공중제비를 돌려가지고 제가 좀 정색을 하고 이렇게 시겁하고 정색하고 이렇게 서커스.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그 친구도 약간 되게 저묻지 않은
양덕이 되어서 이게 살고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실제로 그래도 고양이 뭐 살지 않아? 뭐 고양이는 괜찮잖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착지도 잘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고양이는 뭔가 이렇게 점프를 했을 때 그 무슨 묘기 부리는 것처럼 몸을 이렇게 딱 돌려서 다리를 땅에 대려는 그 방향을 잡고 착지를 하거든요. 근데 의외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양이가 멀리서 이렇게 높이서 떨어져도 다치지 않고 잘 착지하는 모습을 TV에서나 이런 데서 보고 아까 그 친구분 얼루가버님 친구분이 하시는 것처럼 막 이렇게 던지고 이렇게 같이 놀아준다던가 아이들을 떨어뜨려 본다던가 하는 사고를 저지르는데 고양이들한테는 고공점핑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하이라이즈 신드롬이라 그래서 의외로 가장 많이 사고가 나는 게 2층에서 6층 정도의 높이예요. 그게 뭐냐면 높이를 아이들이 떨어지면서 자세를 바꾸고 준비를 할 수 있는 높이가 아닌 상태에서 그냥 대비 없이 그 자세를 돌릴 사이도 없이 그냥 툭 떨어져 버리게 되면 고양이도 다쳐요. 그 얘네들이 관절이 워낙 부드럽기 때문에 몸을 자유자재로 돌릴 수 있고 착지를 할 때 바닥을 보면서 이 다리에 있는 힘을 쫙 뺀대요. 관절의 힘을 풀어서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딱 그 내릴 때 마찰력을 줄인다는 거죠. 네네.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그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채 발휘할 시간이 없는 거죠. 2층에서 6층 사이에 높이에서. 네, 의외로 그런 데서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렇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애는 10층에서 그럼 떨어지면 뭐 사나 이런데 안 됩니다. 너무 높아서 안 되는 거고 일부러 고양이들이 높은 데서 점프를 하고 덜 다치는 거는 걔네들의 어떤 능력이긴 하지만 일부러 그렇게 떨어뜨린다던가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또 고양이니까 책꽂이에 막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있다가 점프를 하면서 떨어질 때 그냥 그거를 놔두시는 것도 그러니까 방심하고 그냥 놔두는 것도 잘못하면 의외로 이게 어떻게 떨어지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잘못하다가 접지르면서 다치는 경우도 있으니까.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운전대를 잡은 사람하고 옆에 조수석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멀미를 하는 차이가 있잖아요. 내가 보고 조정하는 사람은 희한하게 멀미 안 하잖아요. 브레이크 밟아도. 근데 그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은 상황이어도 하는 사람과 당하는 입장은 완전히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 부분인 것 같다. 아무리 유연해도. 이거 낚싯대 던졌을 때는 장난 아니잖아요. 얘네들 그렇죠. 어디서 떨어져도 다 유연하게 될 것 같지만 그거는 얘네들이 다 보고 하는 거고. 근데 이 모든 본성은 사실 야생 고양이일 때 내가 밖에서 어떤 높이들을 수많은 그 경험을 통해서 높이들을 가늠하고 이렇게 여기서 이 정도면 내가 뛰어내릴 수 있겠구나. 아이들도 그렇지. 자기가 고양이는 되게 신중한 동물이거든요. 자기가 떨어졌을 때 다치지 않을 정도의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집고양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특히나 제일 많이 사고 나는 경우가 이 주택이나 뭐 빌라나 이런 데 방충망 만 열어놨을 때 혹은 뭐 환기시킨다고 창문을 다 열어놓은 특히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서 봄 준비하고 뭐 이불 털고 이런다고 잠깐 열어놓고 청소하는 사이에 요새 조심해야 네, 의외로 되게 많이 다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그냥 앉아서 보고 있는데 새가 지나간다거나 뭐 나비가 지나간다거나 이럴 때 그냥 거기에 세상에. 점프를 하는 거죠. 혹은 예전에 한 10년 전인가 저희 어떤 분은 그 주상복합에 있는데 그 문을 일부러 살짝 열어준다는 거예요. 거기 앞에 왜 에어컨 놓는 자리 네네네. 있죠. 거기에 나가서 이렇게 산책하듯이 바람을 쐬고 이런 거를 즐긴다고 그거를 아이가 알아서 조심할 거다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가끔 있으신데요. 진짜 위험해요. 얘네들은 만약에 그게 20층이다. 그럼 우리는 20층이라고 가늠을 하지만 얘네는 20층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좋다고 난간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있고 가끔 보면 왜 사진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애들 이렇게 있다가 뚝 떨어지면 정말 엄청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되는 거죠. 그렇게 난간 위를 아슬아슬하게 걷는 자기 집 고양이 동영상을 또 좋다고 올리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고양이도 죽고요. 그러니까
이게 농담은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끝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한 건 얘네들이 뭐 착지를 할 때 몸을 풀고 회전을 해서 자기가 방향을 딱 잡을 수 있고 근육을 이완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지만 그거 역시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나무를 타는 야생 고양이들이나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거지 우리 집 고양이는 책상에서 떨어져도 다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네, 괜한 거 시도해보시면 안 됩니다. 괜히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못 견뎌요.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3번으로) 얼른 수신 가득한 얼굴로 넘어가야 되는 진짜 검은 이거 네. 유연한 사진 하나 있잖아요. 예. 고양이들이 진짜 유연하거든요. 뭐 고양이 뭐 액체설 뭐 이런 것도 있다고. 길어지는 사진이 네. 지금 있거든요. 보통 일반 동물들은 보통은 이렇게 걷는데 앞다리 뒷다리가 따로따로 오른쪽 앞다리면 왼쪽 뒷다리가 움직이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네네네. 고양이는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동시에 같은 방향의 앞다리 뒷다리가 움직이거든요. 코어가 엄청나게 발달돼 있다는 건데. 네. 대단하다. 그래서 그만큼 척추가 되게 유연하고 얘네가 사람보다 뼈의 수가 부럽다. 한 4배 정도 많죠? 그러니까 얘네가 저보다 쬐끄만 애인데 제가 나름 빌더 아닙니까? 근데 코어가 되게 약해요, 제가. 우리 아나 코어를 보면서 난 진짜 저렇게 유연했으면 내가 운동을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코어가 되게 강하거든요. 걔는. 우리는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게 뼈의 개수는 한 30개 정도 많은 거예요. 우리보다. 근데 제가 몇 배라고 얘기한 이유가 몸집은 우리가 걔네들의 몇 배잖아요. 그러니까요. 똑같은 몸집이라고 비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개수인 거죠. 그러니까는 고양이 액체설이 많네. 어떻게든지 간에 사사사사삭 할 수 있는 거야. 뼈가 타타타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관절이 그러니까 부드러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몸을 말아서 뭐 그루밍을 한다던가 그렇게 가능한 거고 또 하나는 얘네의 특징은 이 쇄골이 없어요. 쇄골이 없어서 어깨를 사방으로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좁은 공간이 있어도 이 빗장뼈가 없으니까 이렇게만 하면 그 안으로 쏙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양이 액체설이 나온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대박이다. 들어요. 그러니까 빗장뼈가 없어도 어쨌든 체격이 딱 유지가 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근육이나 네네. 다른 잔뼈들이 있다라는 거니까 얼마나 우등한 건지 대단하다 진짜. 우리는 절대 따라갈 수 없는 몸이죠. 우리 아나키아르를 보디빌더로. 너네 그 유연함으로는 반드시 1등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걷죠? 앞뒤 왼발을 딛고 그다음 오른쪽 앞뒤 왼발을 딛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런 걸음걸이를 측대보라고 한대요. 아 그래요? 네. 우리가 이렇게는 걸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걷는 건 낙타랑 기린밖에 없대요. 지금 우리 신기하다. 시간이 네. 고양이의 어떤 대단함을 찬미하는 시간이지 우리의 어떤 회한을 드러내는 시간은 아니죠 지금. 인간은 왜 이리 열등한 것인가. 왜 난 안 될까. 나는 왜 유연치가 안 나. 지금 또 약간 슬픈 마음으로 다시 또 3번 시도해봅니다. 3번째 속설 가려다 아까 못 갔는데 네네. 검은 고양이는 억울하다. 문학작품에 유난히 흉조로 등장. 왜일까요? 왜 색깔이 검은 고양이라고 아주 그냥 세상에 뭐 검은 고양이 지나갔다 그럼 약간 복선이잖아요. 뭔가 음침한 사건의 그렇죠. 시작이라든지 누가 죽는다거나 뭐 에드가 앨런 포 소설에도 뭐 이렇게 검은 고양이가 나오고 검은 고양이 재수 없어 이런 말도 많이 밤에 나타나죠 주로 검은 고양이는. 그래서 유머 사이트에 무섭다. 그런 농담도 있어요. 검은 고양이하고 검은 까마귀가 이제 길에서 마주친 사진이 있는데 누가 그 밑에다가 서로 재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건 웃겼겠다. 네. 근데 또 가요에서 검은 고양이네로 그거는 굉장히 좀 그래도 우리가 친근한 느낌으로 가는 건데. 근데 유난히 검은 고양이는 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서구권에서도 그렇고 좀 재수없다, 불길하다, 뭔가 불길하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만한 어떤 징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뭐 물론 이제 이거는 일단 첫 번째로 이야기해야 될 건 모든 동물들에 대한 편견은 사실 우리가 동물의 생태나 습성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생긴 거죠. 너무 인간 중심의 과학만을 해왔죠. 고양이 같은 경우는 원래 인간하고 이제 같이 살아가게 된 이유는 인류가 농경을 시작하면서부터였대요. 곡식 생산량이 증가를 하니까 농경을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그 곡식을
그 남는 곡식을 먹기 위해서 쥐를 비롯한 설치류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유해조수들이 인간은 이 쥐를 쫓아낼 만한 무언가가 필요했고 고양이들은 갑자기 자신들의 먹잇감이 저쪽으로 몰려갔으니까 약간 양자 간의 니즈가 맞아가지고 시작된 관계인 거죠. 이 관계가. 계약 관계. 그렇죠. 그래서 원래 농가에서는 고양이를 굉장히 예뻐했었고 이슬람이나 이집트 같은 곳에서는 고양이를 신성시하거나 인간의 친구로 여기는 그런 이제 문화가 굉장히 뿌리가 깊었다고 해요. 파라오의 무덤 옆에 아주 그냥 제대로 그런 애들 그렇죠. 있잖아요. 또 이제 이슬람에도 그 모하마드 같은 경우는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그 자기 옷자락 위에 고양이가 앉으니까 마호메트가요. 예, 그러니까 고양이가 잠들으니까 이 고양이를 깨우기가 싫어서 자기 옷자락을 이렇게 잘라서 일어났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양이들을 굉장히 신성시 여기고 진짜? 배려하는 문화권도 있었고 네. 한국도 사실 원래 처음에 고양이를 들여올 때는 굉장히 공존하고 좀 친근하게 지내는 문화권이었다고 해요. 이게 불경이 전파되면서 고양이를 데리고 왔다라는 게 추정이거든요. 역사학자들이. 불경과 함께. 네. 왜냐면 이제 쥐가 불경을 갉아먹을까봐 수호하는 동물로 고양이가 들어온 거죠. 물론 이제 특유의 울음소리랄지 뭐 밤에 이제 돌아다닐 때 눈만 반짝이는 거 보면 좀 무섭기도 하고 해서 좀 무서워한 기록도 있긴 있는데 또 여러 민담이라거나 민화에서 굉장히 민중과 가까운 좀 어울려 사는 그런 동물로 묘사가 됐단 말이에요. 성스러운 것을 지켜주기 위한 어떤 성물인데 어떻게 그렇죠. 보면. 또 이제 쥐를 잡아주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또 그 조선이 또 그 농업이 근본인 나라 아니었습니까? 농자 천하. 그러니까 지금 같은 거 생각했어. 어디서 배웠냐? 어디서 배웠냐? 갑자기 막 나온다. 예. 연령대 나오는 거지. 이제. 교육 과정에서 뭘 배웠는지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이 고양이 혐오, 고양이에 대한 근거 없는 두려움은 사실은 조금 민망한 얘기인데 기독교가 이제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좀 부작용이기도 해요. 이게 12세기 이거 약간 이런 톤으로 읽어줘야 될 것 같은데 12세기 로마 카톨릭. 아니 12세기 로마 카톨릭에서 그런 일이 익스트림 서프라이즈 이런 식으로. 이 사람 잘하는데요. 예. 이렇게 일요일 아침마다 그거 봐요. 잘한다. 네. 재밌어요. 이게 12세기 로마 카톨릭이 뭐 여러분 다 역사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 부패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거에 저항하는 소수 교파들의 저항이 많았다고 해요. 카타리파라는 영지주의 교파가 등장을 했는데 이 교파가 사실 좀 하드코어하긴 교파긴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 세계관에서는 세상을 신이 창조한 게 아니라 사탄이 만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더러운 세상과는 빨리 열을 끊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떤 세속을 떠나서 나는 정말 정결하게만 살다가 이 지상을 떠나가는 게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카타리파를 옹호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니 왜냐면 제가 대학원에서 수업을 영지주의를 들었어요. 실제로. 네. 그리고 이게 3, 4세기에 사실은 정말 기독교가 패망한 후에 로마가 없어진 후에 이제 기독교가 왔을 때 이제 그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세상이 부조리한 거죠. 하나님 만드셨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이 있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종교가 왜 이렇게 부패했는가의 부분에 있어서 다시 순수로 돌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성과 지성을 모두 쏟아서 새로운 신화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뭐 그런 거였죠. 우리 해방 때 천주교가 필요했던 것처럼. 어떻게 너무 보면은 옹호하나요, 제가? 아니요. 괜찮아요. 네네네. 예. 저 영지주의자입니다, 저는. 어차피 저도 천주교라서 큰 상관없어요. 지금 계속 로마 카톨릭 처음으로 커밍아웃했어요. 제가 영지주의자라는 걸. 지금 로마 카톨릭 더러운 세상에. 계속 까고 있는데 알고 보면 내가 카톨릭이고. 네. 아무튼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이런 무브먼트들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네네. 교황청 입장에서는 좀 짜증이 났겠죠. 엄청 짜증나는 일이죠. 얘네 왜 이렇게 새가 세지지? 왜 내 말을 안 듣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지지? 그래서 당연히 또 이제 한쪽에서 뭔가 우호 들고 일어나서 새가 세지는 거 보면 다른 쪽에서도 우리도 개겨도 되겠는데 약간 이런 시그널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황청 입장에서는 너 이단 약간 이렇게 선언을 하고 십자군을 보냅니다. 그래서 토벌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완전한 토벌엔 실패를 하고 약간 토벌에 실패했으니까 또 이제 이단이라는 교파들이 많이 나왔겠죠. 이단이라고 할 만한 교파들이. 13세기 초에 이제 그레고리 9세라는 교황이 등장을 하는데 이 양반은 카타리파와의 전쟁도 물려받으면서 다른 이단들과의 전쟁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전선을 확장하던 과정에서 한 이단 신문관으로부터 재미있는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 숭배자를 하나 이제 그러니까 시쳇말로 조진 거예요. 영지주의자. 불엄마 하면서 이분은 이제 영지주의자인지는 기록은 안 나있거든요. 사탄 숭배자였던 걸로 나왔어요. 불어 했더니 이분 또 이제 막 고문을 받다 보면 아무 말 대잔치 하겠죠. 이제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없는 것도 막 지어서 얘기할 판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디 가서 무슨 의식을 하면은 뭐가 나타나는데 뭐 거기서 뭐 제자리 돌기를 3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지어서 얘기를 하다가 검은 고양이가 등장을 하는데 그 엉덩이에 입을 맞추면은 사탄이 등장을 하는 때가 나온 거예요. 기록에. 이 조사 기록에 이게 나와버린 거죠. 얻어 걸렸구만. 그리고 그걸 교황이 또 봤어. 가뜩이나 그 당시에 점쟁이들이 고양이를 애완동물을 많이 키웠대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던 차에 검은 고양이 알았어 해가지고 요게 묶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칙령을 발표하면서 야 검은 고양이는 사탄의 현신이야. 검은 고양이 부정한 동물이야 라고 딱 못 박아버린 거죠. 근데 이게 뭐 지금이야 뭐 교황 성화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그랬지만 13세기 그 기독교 사회면은 교황의 말은 거의 껌뻑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신이죠, 신. 그러니까 마녀 사냥과 더불어 고양이들이 같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너 마녀야 아니야 하면서 왜 이 당시 마녀인지 아닌지 가리는 방법도 되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물에 넣어서 가라앉아 죽으면은 민간인인 거고 마녀는 안 가라앉고 둥둥 뜰 건데 그러면은 불태워 주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둘 다 죽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그러니까 고양이들도 막 잡아 죽이기 시작했는데 분명 교황은 검은 고양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 사회도 공산당에 대한 어떤 공포 때문에 연식 나오잖아요. 무슨 공산당에 대한 공포야. 그래서 요새. 약간 내 고향이 북한인데 그러면 저 빨갱이 아니야? 나는 사회주의 서적을 공부하고 있어. 저거 빨갱이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만 비슷해도 이렇게 빨갱이로 몰아세우고 주 4일만 일해줘. 그렇죠. 주사파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쟤랑 어울리듯 나까지 엮여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공포가 민중을 지배했던 거죠. 길거리에 고양이가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내 집에 들어왔어. 그냥 불안한 거야. 얻어 걸리는 거야. 그렇죠. 이 불안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우연히 이 고양이가 내 집에 들어왔다가 이단 신문관이 하필 그 앞에 지나가다 너 이 새끼 고양이 키우네? 그러면서 잡아조지면 어떡하지라는 공포가 고양이란 고양이에 대한 어떤 공포와 불안과 적대심을 불러일으킨 거죠. 그리고 이게 색깔도 검은 고양이라 그랬는데 솔직히 좀 짙은 회색이다. 검은색이네. 우기면은 그렇죠. 우기는 앞에 장사 없거든요. 그래. 검어. 일단 마녀나 사탄을 잡아 죽여야겠다라는 생각 그 일념으로 모든 세상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것도 검다면 검은 거잖아. 짙은 갈색도 저거 검은 거네. 그러면 검은 게 되는 거고. 검은색 바둑이 느낌도. 그렇죠. 검은색과 갈색이 섞여 있어도 어쨌거나 전체적인 톤은 검잖아. 그러면 검은 게 되다 보니까 고양이 자체를 되게 이제 싫어하고 박해하게 된 거죠. 서양에서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중세 사람들이 중세 유럽의 사람들이 그 고양이를 이제 약간 마법에 쓰인 동물 이렇게 해서 이제 박해하기 시작한 거는 종교적인 이유도 있지만 경제적인 원리도 이유도 있다는 거죠. 고양이가 분명히 몇백 년 전에는 굉장히 숭배의 대상이고 어떤 사람은 막 유산도 상속해주고 이럴 정도로 됐는데 얘네는 번식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너무 많아진 거예요. 너무 많아져서 사람도 많이 살고 중세의 그 시대 그 도시에서 그러니까 도시에 가장 시끄러운 애물단지가 된 거죠. 밤이 되면 잘나고 치면 고양이 울어 또 짝짓기 할 때 또 울어 어디 가면 갑자기 밤에 나타나 막 이러니까 귀찮은 존재가 되면서 그거에 사람들이 더 동조하기 시작한 것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게 약간 요즘의 길고양이들도 그러네요. 좀 그런 것과 관련이 있어서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또 그만큼 고양이에 대해서 이제 귀찮아하고 되게 좀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고양이는 재수없는 동물. 재수없어. 꺼져. 이렇게 하는 게 약간은 닮아 있는 구석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사람들 스트레스 받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 너무 짜증나잖아요. 분노할 대상은 나보다 약한 존재. 그렇죠. 가장 만만한 대상. 그러니까 거의 다 전 똑같다고 생각해요. 눈에 걸리는 존재. 그러니까 이게 도시의 형성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도시에서 고양이들이 죽어나가던 시기에도 농촌과
교회와 수도원에서는 고양이를 키웠어요. 필요하잖아. 왜냐면 경전 성경이나 기도서를 안 갉아먹도록 갉아먹는 쥐를 잡도록. 네. 그리고 이 고양이들이 굉장히 조용한 동물이기 때문에 같이 살 때 어떤 좀 손이 덜 타고 그러다 보니까 수녀원에서도 고양이를 이제 키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애완동물이었다고 하죠, 당시로서는. 그리고 뭐 곡식을 저장해야 되는 농촌 입장에서는 뭐 고양이가 뭐 사탄이고 어쩌고저쩌고 뭔 소리야, 쥐를 잡아주는데 당장 겨우내 양식을 지켜주는데. 그렇죠. 근데 중세에 형성되기 시작한 도시에서는 어떤 이러한 공감대가 사실 좀 사라졌던 거죠. 이게 울음소리가 또 어린아이 같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밤에 듣다 보면 약간 어린아이 울음소리 이 녀석들이 그냥 들리잖아요. 잔망스러워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동물인데 인간의 소리를 흉내내다니 저건 분명히 사탄이 씌인 게 틀림없다. 사탄의 어떤 제주다라는 이런 인상들이 있어서 잡아 죽이기 시작했는데 유럽 역사에 뭐가 있었죠? 흑사병이 있었죠. 고양이들이 급감한 탓에 흑사병을 전염시키는 그 얘기 들었다. 그 얘기 들었어요. 매개체인 쥐를 잡아먹을 포식자가 없어져서 줄초상을 치르기 시작했는데 이때도 사람들이 좀 심각한 오해를 하죠. 고양이가 흑사병을 퍼뜨린다라고 착각한 사람들이 또 고양이를 잡아 죽이고 그러면 다시 또 흑사병이 더 퍼지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그때 팟캐스트가 있었어야 됐어. 속설을 좀 밝혀줬었어야지. 그때 팟캐스트를 했으면은 저런 조그만한 곳에서 소리가 나다니 저건 마녀다라면서 우리 다 같이 이제 우리 또 물에 가라하거나 불에 타거나 둘 중에 하나인가. 아무튼 무서워. 예, 이런 인식이 나중에 고양이가 유해한 게 아니었다라는 게 밝혀진 이후에도 한번 이렇게 깊숙하게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고양이를 학살했던 기억이 어떤 한 세대 전체, 한 대륙 전체의 기억으로 남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고양이가 영물이다 막 이러면서 그 일본의 마네키네코하고는 느낌 너무 다르잖아요. 그거 역시도 저는 사람들은 시기성으로 어떤 그 애들을 대하는 게 대우가 좀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양이가 여러 곳에서 어디든지 볼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분명히 귀찮고 짜증나는 존재로 여겨지게 되고 거기다가 가장 뭔가 화풀이하기 좋은 그 감정을 쏟을 수 있는 대상이 되다 보니까 조선에서도 또 말도 안 듣잖아요. 강아지는 이리 와 이러면 오는데 고양이는 이리 와 그럼 가버리니까 맞아. 그것도 짜증나고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어떤 뭐 밤에 고양이를 만나면 위험하다 뭐 이런 주장이 전혀 사실은 근원이 엉뚱한 데서 나왔다는 주장을 쓴 글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이거 정말 믿거나 말거나예요. 그러니까 이교 신앙을 뿌리 뽑겠다는 교회나 네. 아니면은 뭔가 그 고양이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이교 신앙에서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위조업자랑 밀매업자한테서 나온 창작물이라는 네? 뭐냐? 상상을 해보세요. 소문이 이제 그때 밤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자기네들, 그러니까 위조업자나 밀매업자들은 주로 밤에 이제 일을 하는데 눈에 띄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을 못 나오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불을 쓰고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막 밖에 나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 밤에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고양이. 그러니까 밤에 돌아다니면 고양이 한 번쯤 안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밤에 고양이를 만나면 뭐 악의 상징인 고양이가 뭐 이렇다더라, 뭐 간을 빼먹는다더라 이런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면서 고양이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나빠졌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근데 은근 황당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되게 보통 이런 식으로 주장이에요. 이제 끝날 때면 이제 서프라이즈에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죠. 고양이에 얽힌 속설은 어쩌면 밀매업자들의 지어낸 헛소문은 아니었을까. 그렇죠. 깨끗하게 마무리되고. 깔끔하게. 트루! 이러면서 딱 진실. 도장 한 번만 찍어줘. 도장 한 번만. 찍어줬어. 지금 모모 PD가 찍었어. 그래서 워낙 흔히 볼 수 있었던 동물인데 가장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행동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속설들이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고양이는 무죄야. 여기도 무죄 찍어줘야지. 우리가 정말 피해를 많이 봤네요. 그 예전에는 그런 것도 있었대요. 집을 지을 때 그 예전에 그 있었잖아요. 검은 고양이 소설에도 있고 집을 지을 때 보면. 맞아. 실제로 고양이를 산채로 벽에 놔둬야 집이 튼튼해진다라는 속설이 있었대요. 그리고 뭐 고양이를 산채로 불구를 만들면 마법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죽이면 불행이 찾아온다라고 해서 그렇게 잔인하게 막 애들 다리를 부러뜨린 경우도 있고
고양이가 뭐 잠을 자는 아이의 숨을 빨아들여서 아이를 죽이게 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별별 얘기가 많더라고요. 아, 독일에는 고양이가 환자가 있잖아요. 환자랑 같이 키우지 말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이유가 환자의 침대를 뛰어오르면 그 사람이 사망한다라는 속설이 있었대요. 미신이. 어떤 지역엔 또 이런 것도 있대요. 고양이 꼬리를 밟은 소녀는 시집을 가지 못한다라는 속설이 있대요. 잘못해서 밟으신 건 아닙니까, 그리고 선생님? 아닙니다. 굉장히 슬프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또 여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고양이를 잘 돌봐준 남자는 예쁜 아내를 얻는다. 뭐냐. 예쁜 아내를 얻는다. 예쁜 아내 얻으시겠네요. 제가 늘상 잘 살아있고. 비혼주의자인데. 근데 보니까 이 고양이가 온 인류의 정치, 경제, 사회적, 뭐 농경사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쭉 어떤 종교 뭐 이런 모든 과정 안에 가까이 있었구만. 그렇잖아요. 그쵸. 가까이 있었으니까 이런 애들이 얘기가 많지. 그렇죠. 제가 정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인간을 가장 많이 해치는 동물은 인간입니다. 맞아요. 고양이를 핍박할 어떤 힘으로 어떤 인간들끼리 사이좋게 안전하게 지내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해요. 이게 전체적으로 키티피디아에 흐르고 있는 사상이랄까. 그렇죠. 예, 그런 정신입니다, 여러분. 애니양 정신. 예. 그리고 그냥 과학적으로도 이게 미신이나 속설이 아니라 고양이가 안가품을 한다라는 이야기들은 어느 정도는 진실일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고양이는 어떤 상황에 대한 기억을 되게 잘하는데 그거를 안 좋은 기억과 같이 이렇게 엮어서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아이가 입원을 해 있는데 사실 이건 전 만화책에서 봤는데요. 되게 가장 되게 좀 만화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그 동물병원 만화였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되게 들어볼게요. 그럴듯한 에피소드인 게 한 고양이가 그 환풍기 소리만 나면 특정 소리만 나면 침을 흘리는 거예요. 흘리고 막 이렇게 몸을 동그랗게 말면서 하악 하고 흥분을 하는 거죠. 나중에 그 원인을 찾으려고 뭐 약도 먹여보고 검사를 했는데 건강상의 문제도 없고 나중에 찾다 보니까 이 아이가 그 보호자가 오랫동안 잠깐 장기간 어디를 가면서 호텔을 맡긴 거예요. 근데 그 호텔에서 계속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갇혀 있는데 자기가 갇혀 있던 그 케이지 앞에 천정에 환풍기가 항상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소리와 자기의 안 좋았던 것을 기억하고 이제 그렇게 보는. 그러면 징글징글한 거지. 그 환풍기 소리가 걔는. 근데 저는 그게 가장 그럴듯하고 쉽게 설명을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집 소롱이도 그래요. 소롱이도 약간 어떤 게 있었냐면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집에 윗집에서 아파트 공사를 해서 막 이렇게 드릴 소리가 나는데 갑자기 애들이 거기서 놀래는데 그때 마침 라디오가 확 볼륨이 커지면서 음악 소리가 꽉꽉 난 거죠. 깜짝 놀라는 하필 바둑이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희 집 바둑이가. 그랬더니 소롱이가 그거에 대한 이제 대상이 좀 전이 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바둑이한테. 이후로. 예. 그러니까 그때 안 좋았던 드릴 소리와 볼륨이 높아진 음악 소리 꽉꽉 하는 그 소리에 바둑이가 걸어가는 걸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하면서 사실은 얘네한테 화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둑이한테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도 고치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고 있거든요. 그 뒤로는 바둑이가 지나가면 막 가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죠. 그게 이제 고양이의 어떤 대상에 전이된 공격. 되게 대표적인 예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양이들끼리 싸울 때 갑자기 혼내거나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했을 때는 이 고양이와 내가 소리 지르고 혼내는 걸 같이 연결해서 이 고양이한테 더 화풀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인과관계에 대해서 얘네들은 우리랑 같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더 강화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안가품을 한다 혹은 화풀이를 한다 이런 속설이 생기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때 지난번에 이건 맞는 것 같은데 속설 중에 하나가 흰 고양이는 귀가 안 들린다. 눈 그때 시력이 많이 안 좋다. 흰 고양이는 귀가 안 들리는 거. 귀도 맞아요. 안 들리고. 그러니까 털이 하얀 고양이가 그 이게 귀가 네 번째 속설입니다. 안 들린다라는 얘기는 사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100%는 아니라는 거죠.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나 될까요? 거의 90% 이상이에요. 90%? 네네.
이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정해진 일인데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털색을 결정하는 요인은 멜라닌 색소예요. 네네. 근데 이 멜라닌 색소가 피부, 털, 그다음 눈 색깔, 망막 색깔까지도 결정을 하는 건데 얘네가 같이 분화가 될 때 태아일 때 분화가 되면서 신경 능선하고 같이 되는데요. 이게 이 멜라닌 줄기세포랑 내이세포, 그러니까 귀를 청력을 결정하는 내이세포가 같이 분화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계적으로 신경능선 세포 단계에서, 그러니까 신경세포 단계에서 분화가 될 때 제대로 신경 발달이 안 되면 털 색깔이 하얘진다거나 아니면 한쪽 귀나 양쪽 귀가 안 들린다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가지고 거의 털이 그런 속설이죠. 털이 하얗고 눈이 파란 아이는 귀가 잘 안 들린다.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데 털이 하얗다고 다 안 들리는 건 아니고요. 또 귀가 안 들린다고 다 눈이 파랗거나 털이 하얀 건 아니기 때문에 100%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90% 정도는 둘 중에 하나에는 어떠한 약점이 있을 수 있다? 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 귀가 안 들리는 건 고양이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불편한 일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털이 하얗고 눈이 파랗거나 아니면 눈이 호박색이라거나 이런 상태라면 한 번 정도 병원에 가셔서 청력 검사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죠. 고양이는 귀신을 본다. 요거 이제 속설의 마지막으로 오늘 5번째로 요걸 다뤄볼 건데 귀신 보나요? 진짜? 이 질문이 되게 웃기네요. 기본적으로 귀신이 있냐 없느냐의 그렇죠. 질문부터. 그리고 그러니까 본다 한들 그걸 우리가 입장을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아나 엄마 뭐냐 고양이가 귀신을 보나요? 이런 질문을 한다라는 얘는 뭐냐. 아니 근데 진짜. 그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왜 우리 공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뭔가가 다가오는 걸 사람은 못 느끼는데 개가 짖는다거나 그렇지. 고양이가 하면서 갑자기 막 도망을 가버린다거나 그렇죠. 이럴 때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느끼고 보는 걸 수 있지 않을까. 저 약간 개소리 잘 내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모모 PD가 그때 걔가 훌훌 줄 때 이렇게 영적인 존재가 아이고 저 사람은 또 나름대로 여기서 귀신이란 영적인 존재가 아니겠느냐. 귀신을 믿는구만. 믿고 있네 저 사람. 그럼 큰일 사람이네. 귀신이 물적인 존재겠어요? 육적인 존재도 아니겠지만 어쨌든 뭔가 바람과 같고 뭔가 사람의 어떤 머릿속으로는 상상할 수 없지만 분명히 있는 그 무엇을 고양이는 제 육감이나 칠감을 통해서 보는 것 아니냐. 요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귀신을 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귀신을 본다라는 거 특히 밤에 이렇게 잘 돌아다니고 이런 것 때문에 예전에 저희 어머니는 고양이를 키우기 예전이죠. 한참 전에 정말로 고양이가 귀신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어릴 적 엄마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네네. 귀신을 본다. 그게 이렇게 허공에다가 막 이렇게 헛발길질도 하고 앞발도 막 갖고 놀면서 저거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보는 거다. 보고 있고. 그 결국 귀신하고 논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나중에 수의사가 되고 보니 먼지랑 노는 거였어요.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 그런 거랑 이렇게 노는 거고. 어머님께는 밝혀드렸나요? 아니요, 그냥 그렇게 믿고 사시더라고. 우리 집에 먼지가 많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요. 고양이 시력이 밤에 워낙 좋잖아요. 그렇죠. 얘네는 밤에 더 청형이 빛나는 것 같아요. 눈이.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깜깜한 데서 잘 보다 보니까 얘네는 완전히 그 칠흑 같은 어두움에서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빛이 1도 없으면 못 보는 거고요, 똑같이. 근데 아주 적은 빛으로도 볼 수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그게 이제 얘네들의 그 눈 안에 있는 망막 세포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정도로 사물의 식별이 이제 가능하니까 그런 거고 대신에 낮에는 의외로 잘 못 봐요. 얘네가 한 10cm에서 80cm 정도의 거리에 있는 그 사물들만 식별이 좀 가능하고 너무 가까이에 있거나 혹은 너무 멀리 있으면 잘 보지 못하거든요. 얘네는 낮에는 오히려 우리보다 시력이 좀 떨어지고요. 아, 그래요? 네. 기쁘신가요? 아니, 그래서 우리 아나가 나를 생각했었던가 갑자기. 아, 그렇구나. 그래서 장난감도 너무 가까이 앞에서 막 이렇게 대고 있으면 잘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약간은 10cm 정도는 떨어뜨려서. 그래, 그런 거 맞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아까 모모 PD가 뭐 영적인 존재를 보는 거 아니냐 막 그랬는데 그 자연재해 감지 능력 뭐 이런 거 지진이라든지 이런 게 고양이에게 더 잘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육감 뛰어나다. 뭐 그런 거죠. 사람이 못 듣는 주파수의 소리를 듣는다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맞아요. 그 약간 근데 귀신을 보는 거는 저희가 사실 모르겠는데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 능력, 그러니까 육감이라고 할 수 있는 제 6의 감각기관이 있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 날씨를 예언하는 고양이들, 뭐 지진을 예언하는 고양이들 이런 건 워낙 많았고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재밌는 건 지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연구소에서도 아직 요즘에 되게 활발하게 연구하는 그 분야 중에 하나래요. 고양이 데리고? 네, 고양이, 뭐 쥐, 그다음 뭐 여러 가지 동물들을 지진 때 개미떼가 막 이동한다, 네네, 물고기 맞아요. 이동한다 막 이러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이 폭풍우나 지진이 일어나면 예를 들어 폭풍우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요, 그 엄청난 양의 전기가 구름으로 방출이 돼서 전자기파를 발생을 한대요. 그럼 대기 중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지는 못하지만 근데 양이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네들이 그게 그 양이온이 어떤 뇌의 특정 화학물질에 영향을 준대요. 그 농도가. 네네. 그러면서 되게 예민한 사람들은 정말로 천둥치거나 할 때 두통을 느끼는 사람도 있대요. 우리보다 좀 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겠죠. 근데 고양이는 그런 것들을 직접 이제 더 이온에 훨씬 더 민감하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거고, 지진 같은 경우도 자기장 같은 것들이 얘네들이 워낙 발바닥이 보들보들한 그 발바닥으로 되게 잘 느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진동이나 전자기파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도 뛰어나고, 또 하나는 얘네의 그 서골기관 중에 제이콥슨 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냄새를 그러니까 페로몬을 감지하는 기관인데, 이게 그 대기 중에 뭐 희미하게 뭐 흩어져 있는 냄새 분자나 이런 것들을 또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걸로 다 감각을 하고, 재밌는 거 하나는 2차 세계대전 때 2차 세계대전이야. 이게 되게 증언이 엄청 많았대요. 사실 자연재해는 뭔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우르릉 쾅쾅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못 느끼는 거고, 걔네들이 미리 알고 도망을 가는 건데, 2차 세계대전 때는 공습경보가 그 울리기 전에 고양이들이 이렇게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 고양이를 키우던 사람들이 그 경보가 울리기 전에 고양이들이 막 초조해하고 나가려고 밖으로 막 하면은 그때 바로 이어서 공습경보가 울린다는 거죠. 그게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뭐 엄습한 불길한 기운이라든지 뭐 비행기가 멀리서 날아오는 그런 진동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그런 것들일 수 있겠네요. 진짜로. 오늘 또 이제 그 고양이 골골송 골다공증 치료에 이어서 고양이와 함께 살았을 때 좋은 점을 또 하나 발견하네요. 그러네요. 예, 공습을 남들보다 먼저 할 수 있어요. 자, 고양이는 귀신을 본다까지 고양이 속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봤죠. 하나 더 있다. 뭐요? 고양이는 내가 너무 슬프거나 내가 너무 화가 나거나 내가 너무 기쁠 때가 어떤 감정 전달 물질도 화학물질이잖아요. 네. 그 감정을 전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는 것도 감지를 할 수 있대요. 대박.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기쁘거나 너무 슬프거나 할 때 뭔가 이렇게 알아주는 그런 거는 우리 몸에서 내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그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는 것들을 감지하면서 나의 감정을 아는 거예요. 대단하죠? 저 잠깐만 좀 슬퍼해도 되나요? 왜요? 그럼 저희 집에서는 알면서도 그냥 무시했거든요. 너의 감정 따윈 필요 없어. 약간 확인하죠. 울지 마. 세상 다 그런 거야. 아르미스를 물어. 뚝 그쳐. 약간 이런. 뚝뚝 이거 이제 엄마가 애 울다가 받아주다가 막 이제 슬프다. 예, 뭐. 여기서 또 우리 고양이 자랑이 나오려고 지금 하던 참이었는데. 이렇게 또 저는 고통만 확인하고 가네요, 오늘. 우리 아나케아라는 제가 이렇게 혼자서 한번 울었던 적이 있어요. 명상하다가 이제 울음이 한 40분 터졌는데 한번 제가 말씀 안 드렸나? 그때 얘기하셨어요. 계속 우리 아나랑 키아라가 막 되게 초조하고 분주한 듯이 제 옆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왠지 그게 기억에 남았어요. 이제 근데 고양이도 나중엔 떠나더라고. 엄마 이제 됐고요. 막 이런 거. 1절만 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 맞아. 아니, 너무 4절까지 애국가 4절까지 제창하는 느낌 받았나 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일반적인 속설들을 알아봤고 뭐야 다음 시간엔 재미난 속설 뭐야 오늘은 일반적인 속설이고 다음은 또 재미난 속설이라고 내가 이번 시간에 이렇게 재밌게 준비했는데 그러니까 야 모모모 PD 또 참 아유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음은 더 재밌을 거라는 이제 그런 기대를 여러분께 드리는 거고 참여 안내 이거는 이제 제가 목이 쉬었네요 우리 네네 예 얼루가봄님. 자, 팟빵과 아이튠즈에서는 한글로 검색이 가능하죠. 한글로 키티피디아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팟빵과 아이튠즈에서 좋아요라거나 뭐 참여 후기 같은 것들, 댓글 또 구독 신청, 서브스크라이브 해주시고요. 페이스북에서는 KITTIPEDIA죠. 이게 그 키티와 위키피디아의 합성을 하고 이게 굉장히 쉽다라고 지난 시즌부터 우리 모모모 PD가 밀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너무 길고 어렵다라고 항의를 하자 현학적이다. 사실은 내가 아니라 엉클조가 지은 거다라고 이렇게 한 말씀 물어나셨는데요. 교포 아니고 이거 알겠습니까? 자, 페이스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KITTIPEDIA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마찬가지로 한글로 키티피디아 검색하시면 다양한 소식과 귀여운 양이들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제 서서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은 놀랍게 한 번의 호통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불안하네요. 왠지. 나 이래도 되는 걸까? 아니, 왜냐면 내 고양이 이야기한 거 아니거든. 고양이 키운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 네, 웬일이에요 이게. 그런 놀라운 기록의 소유자 아나 엄마였습니다. 다음 시간 몰아서. 밀렸던 매를 만나? 이 무슨 살인 예고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게? 검은 고양이가 지나갔어. 네.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별다른 일 없으면은 오늘 못 친 호통을 좀 몰아서 약간 지금 원기용 모으고 있는 그런 느낌. 드래곤볼처럼 모아서 한 방에 던지겠습니다. 예. 각오하고 있겠습니다. 모모모 PD 각오에 같이 맞아. 자,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키티피디아 사랑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냐옹. 냐옹.